그 앞에 같이 볼게요. 자, 우리 확률과 통계가 세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경우의 수랑 그 다음에 확률이랑 이제 통계.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랑 확률이랑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통계는 조금 분리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순열 있었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항정리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있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할 거는 이제 확률인데 확률도 개념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들이 적용을 잘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렇지 문제 자체,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아. 그래서 거기 첫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본 영어 볼게요. 자, 기본 영어 같은 거는 이제 그냥 시행이 뭐래요? 주사위나 이제 동전을 이제 던지는 것 같은 행동이에요. 행동.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들을 시행이라고 한다. 정신 차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공간이라고 나와 있죠? 자, 표본공간은 뭐래? 어떤 시행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 표본공간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표본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당연히 전체 집합이겠죠? 우리가 집합 가지고 많이 할 거예요, 여기를. 집합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공간 뭐 있을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공간은 뭐예요? 자, 그래서 우리 표본공간은 S로 많이 표시하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공간은 1, 2, 3, 4, 5, 6 맞아요? 이게 이제 표본공간이에요. S라고 많이 써. 표본공간의 한 얘겠죠? 어떤 표본공간?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에 눈이 나올 수 있는 표본공간이고 그 다음에 사건 한번 보자. 사건은 표본공간에 뭐라고 했어요? 부분집합이라 그랬죠? 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사건이 나올 수 있냐면은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뭐 있어요? 1, 3, 5 이게 홀수죠,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보니까 표본공간에 뭐예요? 부분집합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죠? 주사위 안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겠어? 또 짝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집합들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확률을 잘 생각해봐. 확률은 뭐겠어? 모든 경우의 수분의 뭐겠어? 사건이겠죠?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이 확률이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밑에 근원사건 한번 봅시다. 근원사건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냥 외워두고 있어야 돼. 자, 근원사건은 뭐겠어? 당연히 근원이 되는 사건이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를 근원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를 근원사건이라 그래.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근원사건 몇 개이겠어? 6개겠죠? 그럼 근원사건 표시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다 집합으로 표시해야 돼요. 1, 2, 3, 4, 5, 6 이런 것들이 이제 근원사건이다. 오케이? 이게 확률의 기본적인 용어 4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행, 표본공간, 사건, 근원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볼게요. 자, 수학적 확률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A가 일어날 확률이야. A는 뭐야? 표본공간이야? 사건이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P 확률. 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분의 사건 A가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맞아? 자, 전체가 우리 뭐라 그랬죠? 표본공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쓸 때 어떻게 썼어? N으로 썼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표본공간의 뭐야?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 분의 뭐예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게 수학적 확률이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수학적 확률. 오케이? 자, 그럼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몇이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몇이죠? 2분의 1이죠. 그쵸? 2분의 1이야. 근데 우리 진짜 실제로 6번 던지면 3번 홀수 나오고 3번 짝수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내가 6번 던졌는데 홀수가 2번 나왔어. 그 다음에 짝수가 4번 나왔어. 6번 던졌는데 그럼 이때 홀수 나올 확률이 몇이야? 이때 홀수 나올 확률은 6분의 2 맞아요? 맞아? 맞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 그래요. 그냥 다 일일이 세는 거. 오케이? 다 일일이 세는 거. 그래서 밑에가 통계적 확률이에요. 밑에가 통계적 확률. 봐봐 뭐라고 써져 있어? 통계적 확률은 통계적 확률은 n분의 r의 n승이래. r의 n승이 아니고 n분의 r의 n이래.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전체 시행 횟수고 r의 n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횟수. 오케이? 그럼 n이 우리가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2분의 1에 가까워지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통계적 확률의 두 번째 줄 보시면은요, n을 한없이 크게 했을 때 시행의 횟수들을 늘리면은 당연히 뭐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 일정한 값 p 밑에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써주세요. 일정한 값 p 밑에는 수학적 확률이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수학적 확률 구할까? 통계적 확률 구할까? 수학적 확률 구해야겠죠. 통계적 확률은 그냥 세는 건데. 맞죠? 수학적 확률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돼.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4번 보시면은요, 확률의 기본 성질 한번 봅시다. 이거 사실 우리 중학교 때도 했던 거야. 확률의 기본 성질 한번 새겨보자. 자,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맞아요? 네. 1번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공간 S. 표본공간이 뭐였죠? 전체의 경우의 수라고 했죠? 그래서 표본공간을 사건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하냐면 전사건이라고도 해요. 오케이? 2번 옆에다 써놓으세요. 표본공간은 전사건. 표본공간은 전사건. 그래서 전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몇이겠어요? 1이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공집합. 이거는 우리 무슨 사건이라고 할까? 일어나지 않는 사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공사건이라고 해요. 3번은 이제 공사건.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는 확률이 0이다. 이 기본 성질 1번, 2번, 3번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없죠? 네, 중학교 과정부터 쭉 같이 왔던 거야.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한번 볼게요. 확률의 덧셈 정리랑 배반 사건과 여사건.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표본 공간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 합집합 B. 자, 우리 어떻게 읽으면 되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쵸?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자, 그래서 A를 주사위에서 소수의 눈으로 해볼게. 예를 드는 거야. 소수의 눈. 그 다음에 B는 짝수. 그럼 이거 우리 확률 구할 수 있죠? 몇이야? 6분의 몇이에요? 소수 또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 소수가 뭐 있죠? 여기는 2, 4, 6이지, 그치? 그러면은 몇이야? 5개 맞아? 5개? 6분의 5지? 근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자는 거야? PA랑 PB를 그냥 더하면 돼요? 안 돼요? 뭘 빼주자는 거야? 겹치는 걸 빼주자. 합집합 구할 때랑 똑같이 해주면 된다. 확률의 덧셈 정리는 그래서 겹치는 걸 빼준다. 어려운 거 아니죠, 얘도? 집합에서 했던 거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근데 작년 고3들이 확통을,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서 잘했는데, 덧셈 정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확률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테스트하고 개념 구조화해서 개념 쓸 거거든? 여러분들이. 확률의 덧셈 정리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써야 돼?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식. 오케이? 확률의 덧셈 정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6분의 5 빼고 그냥 이 식을 쓰면 돼요. 알겠어요? 뭐 두 확률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배반 사건과 여사건 한번 볼게요. 자, 배반 사건과 여사건부터 정의를 하면은 배반 사건은요, 어떤 두 사건에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배반 사건은 거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이제 설명이 돼 있을 거야. AB 두 교집합, AB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러니까 공통인 부분이 없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배반 사건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하면은 그냥 얘네들이 뭐 하면 될까요?
더하면 되겠죠? 왜? 얘가 몇이어서? 0이어서. 그래서 배반 사건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교집합 빼줄 필요가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여사건 한번 볼게요. 여자가 무슨 여자라고 했죠? 남을 여분 이런 여자죠. 그쵸? 그래서 나머지 사건의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뭐뭐 하나 이런 거 있죠? 적어도 하나 이런 개념 나왔을 때 전체에서 뭐 하는 거 빼줬죠? 아닌 거 빼줬죠? 반대되는 거.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은 거기 정의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사건의 확률은? 여사건이잖아요. 그쵸? A가 아닌 거. 얘 이제 뭐라고 하면 돼? 1-PA야. 자, 근데 우리 원래 여집합은 어떻게 했었지? 여집합은 뭐에서 뺐어? 그냥 확 집합에서는 이렇게 했었죠. 맞아요?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에서의 전체 집합은 뭐다? 무슨 표본 공간이다. 오케이? 표본 공간이다. 그럼 얘는 뭐겠어? P 뭐겠어? S겠죠? 우리 아까 전 사건 일어날 확률 몇이라 그랬어? 1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1 밑에 PS라고 좀 써주세요. 1 밑에 PS라고 한번 써주시고. 자, 할게요. 자, 1번 봐봐, 1번. 자, 1번 보니까 100원짜리 동전 1개, 500원짜리 동전 1개, 주사위 1개를 던지는 시행해서 근원사건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쵸? 근원사건은 뭐라고 했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오케이?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 중에 뭐가 하나? 원소가 하나인 거예요. 원소가 하나인 거.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자, 일단 우리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이죠. 그쵸? 자, 500원, 100원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던졌어요? 동시에 던졌으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경우의 수들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곱해주시면은 총 몇 가지 나와? 24가지 나오죠.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가 24가지여서 뭐다? 근원사건도 몇 가지다? 24가지다. 그러면은 근원사건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 굳이 쓰면 이렇게 써야겠죠. 500원은 앞면, 100원은 앞면. 주사위가 2.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하나의 근원사건이야. 맞아요?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경우잖아. 그치? 그래서 근원사건을 만약에 써라 하면은 집합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24개 다 써야 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알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은 정사면체 있죠?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면이 몇 개야? 예? 6개요? 정사면체요. 사면체 면이 몇 개예요? 4개잖아. 그치? 그 우리 피라미드 같이 생긴 거 있잖아. 그거 주사위, 정사면체로 된 주사위는 1, 2, 3, 4, 4개겠죠. 거기에 표본 공간, 근원 사건을 모두 구해라 하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 이거 그냥 다 쓰면 돼요. 알겠어요? 다 써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표본 공간이 1, 2, 3, 4, 5고요. 사건 A가 1, 3인데 여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M이래. 자, 여사건이라는 거는 여집합이랑 똑같죠. 그쵸? 여집합 몇 개야, 원소? 3개 맞아요? 그래서 M이 몇이다? 3개다. 그 다음에 배반사건 한번 봅시다. 자, 배반사건은 A와 뭐가 없는 거? 교집합이 없어야 되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나니? 그 집합의 원소,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일단 전체가 몇이었어? 2의 5승. 기억나? 자, 원소가 5개 있으면은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5승이었던 거 기억나요? 왜 2의 5승이었지? 자, 1, 2, 3, 4, 5 봐봐. 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출현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서 2의 5승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기억나요? 1은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거 기억나?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얘네는 이미 출현 여부가 어떻게 돼 있어? 결정이 돼 있죠? 그럼 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한 가지. 얘는 두 가지 해서 이게 출현 여부가 결정된 걸 어떻게 해줬죠, 우리? 개수만큼 빼줬죠? 그래서 2의 3승이었죠?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A랑 배반 사건이 되려면은 1, 3을 원소로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 2에 5 빼기 2승에서 2에 3승이다. 8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10번에 10개의 문자 피타고라스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문자 A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쵸? 자, 우리 3번 한번 볼게. 자, A가 몇 개예요? 2개네, 그치? 그럼 이 A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같아 보여도 다른 거죠. 확률에선 다른 걸로 봐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럼 카드가 몇 장? 10장. 카드가 10장이죠? 그럼 내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10가지죠? 그거를 이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10실 10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 자, 근데 우리가 A가 나올 확률이니까 몇 개 중에 하나 뽑아야 돼? A가 2개잖아. 그래서 2개 중에 하나에서 10실1분의 2실에서 몇이다? 네, 10분의 8, 10분의 2다. 오케이? 알겠어요? 어떻게 생각해도 되겠어? 카드가 10개인데 A 카드가 2개여서 그냥 10분의 2. 오케이? 중학교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자, A와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A, B가 양 끝에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확률은 일단 뭘 구해야 된다? 전체 경우 구해야 되죠? 5명 순서대로 나열하면 몇이야? 5팩, 5P5, 5팩, 맞아요? 5P5, 5팩 이렇게 썼었죠? 5개 중에 5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5P5라고 했었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A, B가 어디 와야 된대? 양 끝에 와야 된대. 그러면은, 우리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사건을 효율적으로 분류하는 거. 자, A, B가 양 끝에 오는 거는 A, B, BA. 이 2가지 맞아요? 이 2가지로 분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몇일까? 3팩토리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그럼 밑에도 똑같겠지? 그럼 3팩토리알이 몇 개? 그래서 2 곱하기 몇이다? 3팩이다.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몇이야? 5팩이 5 곱하기 4 곱하기 몇이죠? 3팩. 위에가 2 곱하기 3팩.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하면은 10분의 1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볼게요. 자, 예제 5번 보니까 선생님 1명,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총 6명이 원탁, 이거 무슨 순열이에요? 원순열이죠, 그쵸? 원순열인데 선생님 양옆에 모두 여학생이 앉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쵸? 자, 일단 전체 경우부터 구해볼게. 전체가 몇이에요? 자, 원순열 6개를 원에 나열하는 거 몇 가지였죠? 5팩토리알이었어요. 5팩토리알. 오케이? 5팩토리알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순열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자, 원순열의 정의가 뭐였죠, 원래? 원순열의 정의가 뭐야? 돌려서 같은 것은 네. 돌려서,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걸로 봐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어.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3개 세웠을 때 A, B, C. 3개 세우면 원래 순서가 몇 개 나와? 3개의 순서. 3팩토리알이죠, 원래는. 3개의 순서가 3팩토리알이야. 근데 얘랑 뭐랑 같아, 다? 얘 같죠? 회전하면 같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랑도 같아요? 얘랑 지금 3개가 다 같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중복해서 센 거죠? 중복해서 세면 다시 뭐 해줘야 돼, 정민아? 정신 나눠줘야 돼. 알았어? 중복해서 센 거는 빼주거나 나눠줘야 되는데 각각의 모든 경우에 다 3배씩 세준 거거든? 그래서 나눠줘야 돼. 그래서 3팩을 3배씩 더 셌으니까 나눠줘서 2팩토리알 된 거다. 그래서 원순열이 n팩을 몇 팩토리알? n으로 나눠서 n-1팩토리알이다. 그래서 n개를 원형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n-1팩토리알이다. 이게 나눠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정하는 방법이 있었어. 고정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얘네는 지금 왜 얘네가 같냐면은 왜 얘네가 같아요? 자리가 다 바뀌었어요. 자리가 얘네가 일단 돌렸을 때 같죠, 그쵸? 근데 여기 갑자기 뭐 탁자가 있어요. 탁자가 있으면 탁자 간에 상대적인 위치들이 생기죠. 맞아요? 다 이렇게 노란 탁자가 있어, 다. 그럼 이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지금 봤을 때? 다르죠? 왜냐면 얘는 지금 노란 탁자에 이쪽에 A가 있는 거고, 이쪽에 B가 있는 거고, 이쪽에 C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노란 탁자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기준이라 그래요, 기준. 그래서 원순열은 기준이 생겨버리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세워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세우는 대신 그건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A라는 애를 세웠어. 4명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A라는 애를 세웠어. A가 기준이야. 안 움직여. 얘는 경우의 수에서 안 세. 그럼 나머지 4명 중에 몇 명 남았어?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해도 돼요. 기준을 아무나 세워도 돼.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기준이 A일 때는 3팩, B일 때는 3팩. 그럼 다 더해야 되나? 아니에요. 오케이? 기준을 하나 세우면 그냥 끝이야, 기준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으로 해볼게. 자, 지금 누구 양옆에 여학생이 와야 돼? 선생님 양옆에 여학생이 와야 되니까 선생님을 여기 앉힐게. 선생님을. 오케이? 그러면은 선생님을 앉히고 선생님을 세지 않는 대신에 뭐가 된다, 이제 이거는? 기준이 돼서 원순열이 더 이상 아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은 센다, 안 센다? 안 센다. 기준이야. 자, 그럼 여학생이 지금 몇 명이래? 2명이야. 그 2명의 여학생은 같을까요? 쌍둥이여도 다르겠지. 사실은 다르잖아. 그치? 똑같이 생겨도. 그러면 당연히 여학생이 양 끝에 올 경우가 몇 가지예요? 2가지 맞아요? 네. 그 다음 2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애들이 몇 명 남았죠? 3명 남았죠?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 3팩토리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게 확률이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 할 건데 확률은 전적으로 경우의 수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예요. 오케이? 어제 PC방에 한 2-3시간이 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응? 자, 예제 6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6번은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이거 무슨 순열이죠? 중복 순열이야. 첫 번째 줄을 읽고 이거 중복 순열을 이용한 확률 구하기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0, 1, 2, 3, 4를 중복을 허락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그 수가 무슨 수일 확률? 짝수일 확률 구하라 라고 했죠. 자, 그럼 전체 경우부터 구해보자. 4자리 자연수. 자리를 4개 만들어 볼게.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4개. 1, 2, 3, 4. 0은 못 오죠? 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네, 5개. 여기도 5개, 5개. 더해요? 곱해요?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 경우야. 4 곱하기 5의 몇 승? 3승. 이게 전체 경우. 무슨 공간? 피번 공간.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짝수인 사건을 구하고 싶대. 짝수이려면 끝에 자리만 짝수면 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끝에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이번에? 0, 2, 4 몇 개? 3개. 앞에는 뭐 할까? 똑같겠죠? 4, 5, 5.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 하면은 5분의 3이겠죠? 자, 예제 8번 한번 볼게요. 예제 8번. 자, 흰 공 5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6개의 공을 꺼낸다. 7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자, 스튜던트에서 7개의 문자를 임의로 나열할 때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거 같은 문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죠? t. 또 있어요? 없죠? 근데 혹시 옛날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했을 때 기억나는 말 있어요? 어제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디에서 쓰지 않는다 그랬어? 확률에서 쓰지 않는다 그랬죠? 오케이? 근데 써도 돼. 써도 안 틀리는 문제가 있고 틀리는 문제가 있어. 그럼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러니까 써도 안 틀리는 문제야, 이거. 7번은 지금 쉬운 문제여서. 근데 가끔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 왜냐면 오류가 있으니까. 응? 그러면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스튜던트의 7개의 문자라고 했는데 t가 2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할게요. 알겠죠? 그럼 전체가 몇이죠? 7팩. 전체에 나열하는 경우는 7팩이죠. 맞아요? 7팩토리알이야. 왜냐면 문자가 몇 개야? 7개니까 이 t는 2개가 지금 다른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같은 문자끼리는 뭐 해야 된대? 이웃해야 된대. 그럼 이웃하려면 그 t 2개를 뭐 해야 되겠어? 묶어야 되겠죠? 그럼 묶고 나머지 문자 총 몇 개야? 총 6개. 맞아요? 그러면은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총 몇 개다? 6개다. 그래서 몇이죠? 6팩토리알이죠? 근데 이 t는 지금 둘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순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몇이다? 7분의 2다. 오케이? 그래서 예제 7번에 꼭 써놓으세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확률에서 쓰지 않는다. 써도 답은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8번 한번 봅시다. 자, 흰 공 5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6개의 공을 꺼낸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중복 조합을 써야 될까? 조합을 써야 될까? 조합 써야 돼요. 중복 조합을 쓰면은 어떤 경우일까? 중복 조합 쓰면은 그냥 공의 개수만 확인해 보는 거. 어차피 나왔을 때 검은 공 3개, 뭐 흰 공 3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 경우들이 몇 가지인지 하는 게 중복 조합이거든? 근데 그 검은 공도 3개인데 다 다르죠, 검은 공이. 근데 중복 조합은 그냥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 보면 안 돼. 중복 조합도 확률에서 쓰지 않겠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전체가 몇 가지라고? 공이? 공이 몇 가지? 공이 9개 아니야? 9개죠? 9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6개. 순서 없으니까 몇이야? 9C6. 이게 전체네요. 9개 중에 6개를 선택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특정한 조건을 주었죠. 뭐라고? 흰 공 4개,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 자, 그럼 흰 공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5개 중에서 4개 뽑고, 검은 공은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 뽑아주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9번 볼게요. 자, 예제 9번 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순서대로 A1, A2, A3이래요. 그럼 전체 경우 몇 가지야? 나올 수 있는 총 경우 몇 가지니? 6 곱하기 6 곱하기 6 맞아? 그래서 216이죠. 전체 경우가 216이다. 맞아요? 전체 경우가 216이다. 근데 더해서 뭐가 돼야 된대? 7이 돼야 된대. 그럼 이건 지금 세보자 좀 일일이. 이거 맞아요? 이거 돼요? 7? 그러면 얘랑 같아 달라 지금? 다르죠? 왜냐면 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1이고 얘는 첫 번째, 세 번째가 1이잖아. 다르잖아. 그 다음 몇이야? 5 더하기 1 더하기 1 맞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해보자. 뭐 있어요? 1, 2, 4 있는 거 맞아요? 1, 2, 4는 몇 개일까? 1, 2, 4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몇 개야?
네, 이건 3개였고 1, 2, 4에서는 6개가 나오겠죠? 1, 2, 4, 1, 4, 2, 2, 4, 1, 2, 1, 4, 4, 2, 1, 4, 1, 2 6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1, 3, 3 자, 얘는 몇 가지 나올까? 얘는 3가지 나와요. 해보시면 왜 3가지가 나오냐? 1이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3가지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2, 2, 3 있죠? 2, 2, 3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야? 5가지 맞아요? 네. 그래서 216분의 15 하시면 되겠죠? 자, 예제 10번 볼게요. 자, 예제 10번 보니까 함수의 개수를 뭘로 표현했어요? 확률로 표현했죠, 지금. 오케이? 자, 우리 아무 조건이 없는 함수의 개수 몇 개라고, 뭘 써야 된다 그랬죠? 아무 조건이 없는 함수의 개수. 자, 한번 보자. 자, 1이 대응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3개. 2는요? 3개. 3은요? 3개. 4도 3개. 그래서 3의 몇 승? 4승이 전체야. 3의 4승이 전체다. 3의 4승이 전체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거이면은 얘를 만족해야 된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지금 뭐 써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중복조합을 써주셔야 돼요. 중복조합을. 알겠어요? 자, 중복조합이라 하면 뭐예요? 1, 2, 3, 4. 뭐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다 5로 갈 수 있니? 다 5로 가도 되니? 네. 다 5로 가도 되고 5, 5, 6, 6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대응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 대응들이? 맞아?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야 돼. 그래서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y가 될 애들을 선택만 하면 저절로 결정이 되거든? 함수가?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뭐죠? 5, 6, 7 맞아요? 이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어? 4개. 뭘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그래서 이게 3H4였죠? 3H4. 3H4가 몇이었어요? 둘이 더한 다음에 몇이었어? 6C4. 그래서 우리 NHR이 중복조합이었는데 N 플러스 R 빼기 1C R이었죠? 그래서 3의 4승분에 6C4 써주시면 되겠고요. 11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확률이 끝나야 돼요. 우리가 한 번은. 알겠죠? 근데 지금 뭐 시험 끝나고 뭐 조금 놀다가 빠지고 아파서 다 빠지고 해서 다 못 끝낸 친구들도 있죠? 다 한 친구들도 있고 뭔가 그래도 이게 2018, 뭐 2019 이러다 갑자기 2020 되니까 뭔가 새롭지 않아? 별로 안 새로워? 나만 그런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근데 선생님은 딱 그게 나이가 한국 나이로 내년에 이제 30이거든? 그럼 2020년엔 30. 그 딱 그 뒤에 숫자가 10만 빼면 돼가지고 뭔가 맨날 앞자리가 한 번씩 바뀌거든? 그러니까 2010년 수능 볼 때 2010 수능이어서 그때도 이제 앞자리가 바뀌잖아. 올해도 또 앞자리가 바뀌고 조금 뭔가 이상해, 느낌이. 근데 그때 내가 뭐야 10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세상이 변했어. 세상이 변한 게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엄청 올라갔거든.
그래서 그때 세상이 한번 변했는데 올해 또 세상이 한번 내년에 또 변할 것 같아요. 뭐 별로 안 변할 것 같은데 뭐 5G, 전기자동차 이런 걸로 뭐 좀 바뀌겠죠.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지고 이제. 자, 예제 11번 한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원위의 간격, 같은 간격, 등간격. 자, 그림이 없으니까 찍어봅시다. 어떻게 찍어요? 자,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대요. 자, 이때 세 개를 택해서 삼각형을 만들 때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삼각형이 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3개. 전체 몇이야? 6C3. 맞아요? 6C3.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리 원 위에 3점을 찍어서 직각삼각형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은 뭐야? 무조건 지름 하나 끼고 있어야 돼. 원주각으로. 알겠어요? 자, 그럼 이 경우 한번 볼게. 빨간색 경우. 자, 이걸 이제 빗변으로 했을 때는 직각삼각형 몇 개 나와? 4개 나오죠. 자, 노란색을 지름으로 했을 때 직각삼각형 몇 개 나와? 4개죠, 그쵸? 그 다음에 초록색을 지름으로 했을 때 직각삼각형 몇 개 나와? 4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4 더하기 4 더하기 4네 해서 여기에서 이제 뭘 고려해봐야 돼? 교집합을 고려해봐야 되겠죠?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 빼줄 필요 없다. 배반 사건이어서. 오케이? 근데 막 신나서 하면 안 되고 고려해봐야 돼. 나중에는 생각 한번 해봐야 돼. 근데 얘는 지금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이다. 63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4다. 끝이고. 자, 12번이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은 거의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와요. 수능에선 절대 안 나오고 내신 문제에선 그냥 뭐 1번, 2번, 3번 정도 한 번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왜냐면 이거는 산수를 할 줄 알면 풀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보니까 어떤 야구 선수가 N번의 타석에서 R번 안타를 쳤을 때 타율이 N분의 R이래요. 그러니까 야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공을 N번 던지고 타자도 N번 치겠죠? N번 치면 다 공이 맞아요? 뭐 헛스윙하고 그러잖아, 그치? 근데 그걸 공을 치는 거를 이제 R번이라고 했을 때 N분의 R이 우리가 타율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번 시즌에 어느 야구 선수가 500번의 타수에서 타수라고 하냐? 타석 아니야? 뭐 하여튼 타석에서 타율이 0.364래. 0.364. 그때 안타 몇 개 쳤는지 구하래. 그럼 이거 맞아요? 500분의 X가 1000분의 364 맞아? 이게 지금 1000분의 364가 0.364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2 곱하면 2x가 364겠죠? 그래서 x는 18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x는 180이다. 오케이? x는 180이다. 그래서 안타를 182개 쳤다.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통계적 확률은. 틀리면 안 되고. 자, 예제 14번이 좀 어려워요. 기하적 확률이야. 기하적 확률. 기하로 접근해야 돼. 기하로 접근하란 말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다 뭐 했어? 경우의 수를 셌었죠? 경우의 수를 셌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기하적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넓이 뭐 숫자 셀 수 있어요? 아니죠. 넓이를 숫자 셀 수 없지? 그럼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원판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가 3이고 반지름이 여기는 3이래.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화살을 꽂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전체 넓이분의 전체 넓이가 아닌가? 빗나갈 수도 있나? 그냥 이 안으로 다 들어간다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전체 넓이분의 이 초록색 넓이 하면은 이 안에 화살을 꽂을 확률이겠죠? 이걸 뭐 숫자로 셀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넓이분의 넓이. 이게 기하학적 확률인데 예제 13번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내부에서 한 점 P를 택할 때 원의 중심과 P 사이의 거리가 2 이상 5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상해. 자, 그러면은 이게 반지름이 몇이래요? 6이라 그랬죠, 그쵸? 근데 몇 이상? 2 이상 5 이하 라고 했네요, 그쵸? 그래서 2 이상 5 이하. 여기 맞아요? 맞니? 그래서 전체 넓이분의 여기 빨간색 부분 넓이 구하면 되겠죠? 전체 넓이가 몇이야? 반지름 6이니까 36파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빨간색 도넛 모양은 반지름이 5인 원에서 반지름이 2인 원 빼면 되겠죠? 반지름이 5인 원 몇이야? 25파이. 반지름이 2인 원은 4파이에서 36분의 21파이다. 그래서 확률이 36분의 21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세 문제만 확인하고 잠깐 쉴게요. 자, 지금 이 확률이 뭐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는 없을 거야. 그럼 우리가 왜 문제를 지금 못 푸는 친구들이 있냐면 경우의 수가 제대로 학습이 안 되면 이거 못 풀어요, 지금. 그래서 확률 자체가 그냥 경우의 수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다 경우의 수로 하죠? 네. 그래서 경우의 수랑 확률 하나로 보고 통계는 좀 별개로 보라고 했어요. 자, 14번 한번 보자. 자, 14번 기억 보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전사건 S에 대해서 전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이다. 기억 맞아요? 틀려요? 네, 기억 맞죠? 우리가 그래서 전사건 S를 표본 공간이다 라고도 얘기했죠. 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하는데 공사건 일어날 확률 몇이야? 0이죠. 그 다음 디귿도 어떤 의미의 사건에 대해 A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몇과 몇 사이다? 0과 1 사이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죠? 네. 우리 아까 앞에 나왔던 정의예요, 정의. 자, 그 다음에 예제 15번 덧셈 정리 한번 볼게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뭐래요? 배반 사건 이래. 배반 사건이면 뭐가 없다? 교집합이 없다. 그래서 배반 사건에서의 덧셈 정리는 뭐 하면 된다? 그냥 더하면 된다. 그럼 PA 합집합 B는 뭐랑 같은 거야? PA 더하기 PB랑 같은 거야. 밑에 써보자. PA 합집합 B가 PA 더하기 PB다. 자, 그럼 PA 더하기 PB가 6분의 5고 PA 마이너스 PB가 3분의 1이니까 연립하면 PA, PB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곱하시면 된다. 그래서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이제 16번 계산하면 몇이냐? 6분의 2 2PA가 6분의 7 12분의 7? 뭐야? 네. 그래서 PA가 12분의 7이고 PB는 몇이에요? 12분의 3, 4분의 1이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쉴게. 정신 차리고. 자, 상자 속에는 지금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빨간 구슬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그쵸? 자, 적어도 그 다음에 우리 뭐 쓰자? 여사건 쓰자 라고 했죠? 자, 그럼 전체 한번 보자. 자, 전체가 구슬이 몇 개야? 7개에서 동시에 2개를 꺼낸다고 했으니까 전체가 7C2야. 오케이? 7C2. 그러면은 여사건이니까 전사건이야, 이게. 7C2분의 7C2가 1이어서 전사건이지. 여기에서 뭘 뺄 거냐면 7C2분의 빨간 공이 안 나오는 걸 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빨간 공이 안 나오는 걸 뺄 거야. 왜냐면 적어도 하나가 빨간 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어디서만 뽑으면 돼? 파란 구슬에서만 뽑으면 되죠. 4C이다. 끝이겠죠. 여사건의 확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확률에 대해서 했는데 정말 별게 없다.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용어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용어 표본 공간이 뭐라고요?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이. 오케이? 시행은 뭐야? 어떤 행위, 실험, 관찰 이런 게 시행. 오케이? 자, 그 다음 사건은
어떤 표본 공간의 한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근원 사건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오케이?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기억나죠? 네, 전 사건 확률 1, 공사건 확률 0, 그 다음에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몇과 몇 사이?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의란 두 확률을 더하는 것이다.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었죠? 배반 사건, 여사건 있었죠? 배반 사건이란 뭐가 없어? 교집합. 여사건은 전체에서 나머지 거 빼면 된다. 오케이?